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객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요즘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양도세가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한 번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뭐 요게 요건지 초게 초건지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잘못 착각하다 보면 세금 엄청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립만 되면 되게 쉬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오피스텔하고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하고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 민간 임대차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것처럼 저 계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취득세를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이면서 어차피 그 서울 같으면 구구에서 받잖아요. 취득세를요. 뭐 성북구청 이렇게 받잖아요. 취득세는 세대 기준을 보고요. 양도소득세도 세대 기준을 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 할 때는 임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인당 6억까지 이제 이렇게 빼주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적에서 종부세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6%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고요. 종부세 그 부부 합산하게 되면 거의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그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만큼 본인의 집가격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그 상위권에 그 퀄리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지방세법이니까 그 취득세 부분에서 오늘 확실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오늘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서 요 부분을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이분이 바뀌었으니까. 1주택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그게 비조정이냐 조정 대상지역이냐 해서 1%에서 8%까지 갑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 갑니다. 원래는 이제 4%였는데 12%까지 갑니다. 3주택 이상, 4주택부터는 이렇게 됐는데 12%로 상향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거기 그 증여취득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이면은 12%. 지금 현행은 3.5%인데 12%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때 한번 마지막에 설명드릴 때 1주택자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그거는 그냥 3.5%로 하면 됩니다. 그게 조정 대상이 3억 이상이더라도 그건 투기로 보지 않아서 3.5% 현행으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앞에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이 1세대 범위를 완전히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있는데 보통 부모님과 형제자매하고 같이 안 사니까 나이가 들면 배우자하고 그냥 자녀만 설명드리면 배우자는 당연한 거고요. 자녀는 30세 미만이냐 30세 이상이냐 틀립니다. 30세 이상이 독립되면은 뭐 소득이 있든 없든 그냥 분리된 세대로 보고 30세 미만, 요즘은 혼자 사는 젊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30세 미만이 분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월평균 거기 중위소득이 170만 원인데 40% 70만 원이 넘게 되면은 분리된 세대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된다. 여기 그 별도 예외 규정만 아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었던 거 첫 번째 쉬운 거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 신혼부부한테만 이렇게 줬는데 모든 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이게 모든 연령 혼인 없이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무주택일 때 더 혜택을 주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보통 서울권 아니라 지방에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도권은 애들은 이제 금액이 아니고 그대로고요. 전용 60m 제곱 얘기하는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일 경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감면은 1억 5천 이하는 100%, 그 이외는 50%인데 그러다 보니까 100% 감면 받으려면 뭐 지방에 있는 다세대 주택, 이제 광역시 같은 거 말고요. 맞벌이 이제 기준은 세대 합산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감면 기준은 보시면은 7월 10일 그때 발표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8월달 넘어서 시행이 됐는데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서 잔금을 치렀다.
그래서 감면을 못 받았다 하신 분한테도 이거 증빙 자료를 내게 되면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요건이 여기 있습니다. 요건입니다. 요건 여기. 취득일로부터 90일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취득일 내에 3개월 이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추징을 받습니다. 90일에 전입 안 하게 또 추징을 받고요. 여기 취지는 뭐냐? 실거주랍니다. 실거주. 취득일부터 90일 이내니까 3년 미만 동안 증여를 하던가 팔았던가 임대를 줬어도 안 돼요. 실거주, 실거주. 중요한 거는 이 해주는 거는 모든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양도소득세 모든 세금의 부분은 실거주입니다. 1주택을 갖고 실거주를 오래 해라. 그 뜻이에요. 모두 통일된 얘기는 그겁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크게 여기 뭐 혼돈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예전에 법이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제 부동산 오래 했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9억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은 일부러 조금 다운계약 씁니다. 요즘은 워낙 이게 스마트한 시장이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 세금 이거 모니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뭐 1, 2천원까지는 괜찮겠죠. 큰 금액에서. 근데 너무 큰 금액이면 바로 걸립니다. 다운계약서가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를 많이 해줬어요. 본인들도 뭐 양도세 좀 덜 나오니까 이런 뭐 서로 절충을 했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9억 1천만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초과니까 4% 나오잖아요. 그럼 3,640만원에 지방에서 또 붙습니다. 그럼 거의 4천만원 나옵니다. 4천만원. 그게 또 뭐 농투태도 나올 수 있어요. 84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래서 9억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 2%로 맞춥니다. 2%로. 그래서 이제 개정된 게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이렇게. 이해는 하시겠죠? 어떤 말인지 개정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도 이제 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주택수가 상관이 없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했지만, 4주택은 이제 4%, 12%로 늘어나고요. 1주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1주택에서 이제 6억 이하는 1%니까, 6억에서 9억까지는 2%대인데, 도대체 1%에서 3%잖아요. 여기 올라오잖아요. 6억 초과분부터 이제 쭉 1%부터 3% 사이인데, 도대체 얼마큼 나오냐? 자, 요 표만 보고 계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때는. 6억에서 9억 사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 할 때, 제가 7억을 볼게요. 7억. 7억 곱하기 3분의 1을 나누게 되면요. 1.66666 나옵니다. 1.66666. 왜냐면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14를 3으로 나눠보세요. 14를. 맞죠? 취득가의 7억. 3분의 2. 여기다가, 4.6666 나오게 돼요. 4.666. 거기서 3억을 빼면 1.666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서 반올림해서 1.67이 된 거예요. 1.67이 아니라 그 전에 여기 밑에 보면 1.666 가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고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6억에서 9억 사이는요. 일단 이 부분은 무조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요즘 12%는 4주택은 무조건 나오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을 6억으로 했다고 치고 84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취득세가 나게 되면 아까 6억이면 얼마라고요? 1%니까 600만원입니다. 지방계획세 10% 붙어서 660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왜 면제냐? 국민주택 84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만약 84제곱미터 이상이면은 0.2%가 나옵니다. 취득가의 0.2%가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예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6억하고 8억이 얼마나 틀려지나? 8억이면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2.233이 나오냐? 8억을 여기 3분의 1로 나누면 24니까 8억에 나눠서 곱하면 5억입니다. 5억. 여기다가 이제 8억을 합니다. 8억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16. 그러면 5.333333 나옵니다. 5.3333. 3억을 빼면 2.33이 되는 겁니다. 3점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반올림 했죠? 그래서 2.33을 곱하니까 1864만원에 지방교세 이렇게 나옵니다. 2억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4% 차이, 이게 4%가 2%이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이건 이제 탄력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자, 7억으로 이제 계산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7, 7억은 얼마다? 아까 여기 1.67이에요. 계산한 법이 여기 있어요. 쉽게 해보세요. 한번 연습사만 해보시면 박 팀장이 얘기한 게 맞다 딱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7억이면. 다만 9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농특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1425만 9천원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취득세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게 이제 쉽습니다. 1주택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오피스텔에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고 분양권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운동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확실히 설명을 드려서 한 번에 끝내드릴게요.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 동거 봉양할 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30세 미만이면 중위소득 40% 70만원 이렇게 되면 각각 독립된 세대대로 보겠다. 주택 2주택으로 다주택으로 보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당연히 한 세대로 보는 거고 각 지분을 각각 반반 갖고 있는데 동일 세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하면은 각각의 수도로 봐서 다른 주택을 보면 2주택으로 증가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확실히 쉽게 이해하시겠죠? 제일 어려운 게 오피스텔하고 이제 분양권인데서 거기서 좀 중간에서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확실히 한번 끝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은 이제 7월 10일 이후냐 전이하고 완전 틀립니다. 이건 이제 내용을 아시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수는 이제 포함이 돼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샀냐 그 후에 샀냐가 틀립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취득 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구분하기 전입니다. 실제 상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7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 경우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7월 10일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 그걸 하나 올릴 걸 했네요. 그것도 한번 따로 한번 올리도록 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 그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안 보거든요. 그걸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 거 보면 좀 사람 구독자 들리는 이 그 머리는 그 주변 머리는 안 돼요.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오피스텔은 잘 보시게 되면 한 채를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를 취득을 했어. 그러면 7월 10일 인제세는 4.6%가 붙습니다. 아까 뭐랬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4.6%가 나옵니다. 주택수에 포함은 되는데 4.6%에 나와요.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다른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양도소득세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를 팔게 되면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요건만 갖추면. 단, 평생 한 번입니다. 그게 그전에 한번 분양권에 관련해서 내가 한번 임대주택을 9월 13일 정과 후로 내가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비과세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비규제적이냐 아니 이것도 또 틀리고 막 제가 그 설명드린 거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그전에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2018년 그쵸? 그때 설명은 똑같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주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3번 먼저 볼게요. 7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를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에 나와있죠. 거르고 나서 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러면 2주택으로 봐서 1%에서 8% 이렇게 나옵니다. 1%에서 8%. 여기 보이시죠? 여기 1%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1%에서 8%. 비조정이면 1에서 3%. 조정이면 8%라고 뜻입니다. 요거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신 거예요. 7월 10일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임대주택 했으면 아파트 취득할 땐 여기로 갑니다. 왜? 7월 10일 이후에 오피스를 취득했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를 봤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그 전과는 안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건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7월 10일 이후에. 그럼 3주택으로 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주거용 오피스를 취득했어요. 자, 그것도 7월 10일 이후에. 그러면 7월 10일 주택수 포함된다고 2주택이죠. 3주택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고 주거용 오피스를 두 채를 취득을 했어요. 7월 10일 이후에
그러면 주택수 포함이니까 2주택이죠. 거기서 오피스 아파트를 한 채를 샀어요. 여기로 갑니다. 요렇게. 전과 후가 완전히 틀리고, 이제 후로만 생각하는데 7월 10일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사게 되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케이스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또 케이스가 좀 있겠지만, 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큰 바운드리에선 큰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하나의 기준을 잡으면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예, 투기 관여주고 해가지고, 청약 가점제 추천제 있잖아요. 그것도 딱 하나의 기준만 잡으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안 잡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요걸 기준을 잡으면은 크게 혼돈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과 입주권 취득세 이제 할 때는 보게 되면은, 정권은 이제 취득세에 부과되지 않죠. 오피셜 분양권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당시에 보겠다는 거예요. 단, 분양권을 먼저 취득을 했어요. 7월 10일 이후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자, 보세요. 분양권 주택수 포함한다고 그랬죠. 다만, 취득세는 안 나오죠. 포함만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했어. 그래서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아, 포함 안 된다고 해서 한 채가 아니라, 분양권도 그래서 주택수 본다는 거예요. 다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등기가 나서 내가 입주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분양권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지만,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2주택으로 봐서 2주택으로 취득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입주권의 승계조합은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토지를 우리가 사고 하잖아요. 그럴 때 토지 지분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아마 그 재개발 쪽에 좀 한번 해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세 포함한다. 아까 그 얘기가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취득세 계산 시 포함한다. 그래서 분양권을 아파트를 하나 갖고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구입했다. 그러면 3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케이스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에서 파주 아파트 구매했어. 비규제적이죠. 1%에서 3%죠. 왜? 아까 위에 나왔죠. 여기서. 여기. 그쵸?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린 거예요. 파주 아파트 보유 중 서울 아파트 같은 2주택인데 비규제적을 1주택에서 비규제적을 샀냐 조정 대상을 치웠냐서 이렇게 취득세율이 틀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요. 자, 2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셜을 가지고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했어. 그럼 8% 나오는 거 비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아파트 취득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2주택으로 간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단 재건축이란 멸실. 이건 좀 이따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재건축에서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갈 수밖에 없어. 그쵸? 그러면 다른 주택에 내가 샀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 들어갈 때는 양도세도 비과세도 취득세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만 위에 있는 1번과 2번이 똑같이 여기처럼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3년 이내 저기 해야지 비과세는 해주고 취득세 감면만큼 다 됩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한 것처럼 말씀드렸죠.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갈 때는 3년, 비조정에서 조정할 때는 3년, 조정에서 조정으로 할 때는 1년. 그거는 이제 양도 이제 벌 때 비과세 혜택을 줄 때 3년이냐 1년의 처분이라는 얘기고, 취득세일 때는 내가 1주택을 가고 있을 때 비규제를 사게 되면은 1에서 3%, 2주택을 가게 되면 8%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양도세는 양도세만 딱 생각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트 딱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딱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이 개념이 딱 잡히기 전에, 이해를 하시기 전에 딱 세 가지가 돌아와 버리니까 중복이 돼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들어보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딱 들어오면 딱 눈에 딱 이게 뭐야 삥 딱 돌면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몇 번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중에서 분양권 입주권을 하나 보유했어요. 아파트 취득하면 뭐다? 3주택으로 봐서 8%에서 12%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파주 아파트. 그래서 파주 아파트를 보유 중 서울 아파트 구매면 8%. 왜? 서울 아파트니까 규제지역이잖아요. 주거용 오피스를 임대 중에서 파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비규제지역이니까 1에서 3%. 2주택이지만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8%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입하면 2주택일 때는 1에서 3% 비규제적이니까 요거는 없고 2번 없고 1번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구매면 8%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우시면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알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부터는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런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 얘기했던 게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거 한번 다시 설명드리려고 한 몇 개 갖고 왔어요. 1층을 보유하다가 아파트를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게 되면은 비과세를 해준다. 자, 해주고, 여기 그 아파트 준공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그리고 조정 대상이면 1년,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재건축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일시적 2주택 할 때는 주택 입점 시점부터 3년 이내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태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자, 아까 말씀 증여 취득세율 3억 원 이상의 12%, 그 이하는 3.5%입니다. 단 1세대 1주택가 소유한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 분석할 때는 이걸 특이로 보지 않아서 3.5% 그대로 현행으로 하고요. 아까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 이후에 만약 주택을 취득해서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면은 증빙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맞게 세금을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맞게 거기에서 현행 취득에 맞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현행에 밑에 보시면 그 전법을 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워낙 이게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입주권에도 약간 혼돈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한번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올린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서 수정해달라고 해주시면 꼭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